필리핀에 도착한 순간부터 마닐라의 공기와 매연은 우리의 목을 따갑게 했습니다. 마닐라의 공해는 필리핀 전체에서 세 번째로 심각할 정도로 탁하기 그지없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인구가 1억 명을 넘기면서 거리의 차가 더욱 늘어났고 공해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교통 혼잡도는 전 세계 14위로 10km를 이동하는데 평균 32분이 걸립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30초가 줄어들었다지만 마닐라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시원하게 길이 뚫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지프니를 타고 다니는데 이게 필리핀의 공기질을 나쁘게 합니다. 지프니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버리고 간 윌리스 MB 지프를 모아다가 개조한 차로 10여 명에서 많게는 50여 명이 넘게 탑니다. 환경 문제가 있다고 해도 꽉 막힌 도로를 많은 사람이 이동하려면 가성비 탈 것은 단연 지프니 뿐입니다. 거리를 보면 출근을 하던 학교를 가던 입고 있는 옷은 달라도 모두가 지프니에 몸을 맡겨 이동합니다. 그런데 2023년 필리핀 정부가 지프니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프니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모두 매연이 적은 차로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지프니 회사들은 당장 큰 돈을 들여 차를 바꿔야 하니 정부에 반발하고 있고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프니 논쟁이 계속되면서 필리핀 정부는 도시철도로 눈길을 돌립니다. 물론 마닐라에도 3개의 노선이 있지만 넘쳐나는 사람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도시 마닐라의 구석구석을 모두 지나지도 않고 말이죠. 또 불어나는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외곽 개발이 절실해지면서 자연스레 도시철도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현재 3개 노선을 포함해 총 7개의 도시철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수성 엔지니어링이 참여한 LRT 2호선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곳은 현재 마닐라에 깔려있는 LRT 2호선 시종점부인 안티폴로 역입니다. 안티폴로 역에서는 약 7분 간격으로 지상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짐 검사를 하는 것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표를 끊고 열차에 올라타는 그림이 낯이 익습니다. 한국의 철도 시스템과 현대로템의 열차가 그대로 적용됐다 보니 우리에게 친숙함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성 엔지니어링은 2014년부터 10년간 PMC를 포함한 6개의 철도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수성은 이곳 안티폴로에서 5.6km 떨어진 코게오까지 LRT 2호선을 연장하는 타당성 조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온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필리핀의 국가철도공단 격인 교통부 국장이 인사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The LRT Line 2 East Extension Project is a significant infrastructure initiative undertaken by Light Rail Transit Authority. Now it aims to extend the existing LRT2 line which is located between the Marikina and Pasig City and also to connect commuters from Manila to the eastern cities. 엘렌 국장과 만난 후 우리는 코게오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마닐라 동부의 코게오는 연장 사업 논의가 시작되던 초기만 해도 필리핀의 낙후된 지역들이 그렇듯이 반군이 빈번하게 출몰하던 곳입니다. 현재는 코게오를 중심으로 마닐라 동부의 새로운 도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건데요. 우리로 치면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신도시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철도 개통 소식이 알려지면서 땅값이 크게 오른 것도 한국과 비슷합니다. 수성은 이곳에서 코게오역을 만들어 현재 차량으로 왕복 4시간이 걸리는 마닐라까지의 거리를 30-40분이면 통행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의 기적을 실현한 것입니다. 수성은 MRT 7을 주력으로 필리핀 도시철도의 지도를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MRT7은 그 필리핀 그 북동쪽에 있는 예. 지역이고요. 원래 그 지역은 반군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필리핀 최초의 PPP 민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가장 큰 S사에서 이 사업을 이제 사업권을 따서 하고 있고요. 그 총 연장은 25km, 그
그다음에 총 14개 역이 있고요. 현재 공정률은 70% 되는데 2025년 12월에 개통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업무는 이제 PMC보다도 위에 IC라고 인디펜던트 이제 컨설턴트 제대로 하고 있냐, 그걸 이제 우리가 검증하는 이제 그런 컨설턴트 역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도시철도 건설은 이동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닐라는 매우 낙후되고 위험하게 짝이 없는 못사는 동네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우리가 본 마닐라구 안의 마카티는 최고급 빌딩이 마천루를 이루고 질서정연하게 계획된 길거리와 교통체계는 이곳이 뉴욕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하게 했습니다. 실제 이곳에 살기 위해서는 월세 150만 원을 내야 하고 대형 쇼핑몰에는 한국에도 잘 보이지 않는 명품 브랜드관이 즐비할 정도로 이곳은 블록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마카티를 조금만 벗어나면 평균 임금 50만 원을 받는 낙후된 동네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한 마닐라의 철도를 깐다는 건 필리핀 사람들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켜 삶의 질을 조금이나마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철도 교통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 방문 지역에서 목적지까지 25km 구간이 개통이 되면 4시간 2시간 걸리는 게 40분 이내로 초단축이 되고 지역 발전과 주민한테는 그 어마어마한 혜택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거는 지금 이 MRT 이제 필리핀 철도의 그 가격 분위는 이제 보통 이제 기존 통행료이 9페소인데 이 철도는 13페소예요. 근데 찌뿌니는 이제 차 안에 에어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불편하고 이제 하지만 철도는 시원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이고 정시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 주민들한테 그 출퇴근 시간에 그 어떤 찌뿌니 차에서 3시간, 그러니까 1시간보다 2시간 걸리는 거를 불과 30분, 40분 만에 단축하면서 쾌적한 곳에 하기 때문에 더 업무의 집중도도 생길 수 있고 삶의 쾌적성은 가장 크게 그 효과를 볼 걸로 판단합니다. 동남아의 철도 인프라 열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ODA인 자이카에서 건설한 베트남 호치민 지하철 1호선이 개통했습니다. 베트남은 2045년까지 510km, 10개 전철 노선을 갖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 역시 마닐라를 중심으로 대규모 메트로 라인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과 기술력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 전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엔지니어링 기술력으로 마닐라의 매연과 교통 혼잡, 더 나아가 빈부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한국형 철도가 힘차게 달릴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링 화이팅!